지났지만 영장 집행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주말 지나고 나서 이번 주 중반쯤에는 영장 재집행할 거란 관측이 많은데 언제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 수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번 주 오늘 내일 중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호처 어떤 그 고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출석 여부는 뭐 미정입니다만은 예. 일단 이 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할 수도 있다. 어떤 조사 이후에 신병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호처의 지금 수뇌부가 와해된 상태에서 아마 수요일 날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충돌의 가능성이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 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다음 주에 재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에는 한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출석 통보를 받았고 또 김신 가족부장이 내일 출석 통보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나온다면 그 이후에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 주에 경호처 직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겠죠. 예. 체포영장을 받는데 보통 하루 정도 계산을 하니까 뭐 수목금 정도 그런 계획이라면 수목금 이번 정도 주 될 것 후반. 같고요.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구별 없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힘을 쏟았을 텐데 아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경찰이 동원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냐 이런 이제 어떤 뭐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그럼 경찰은 경찰대로의 수사 대상을 특정하고 그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식의 이제 그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경찰에 들어가서 체포영장 집행 등을 먼저 하게 되면 경호처가 와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아마 이런 전략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체포영장을 받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조사받는 사람은 긴급 체포하고, 예. 조사받지 않는 사람, 조사받는 사람 긴급 체포할 여지가 있고, 예. 조사받으러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이런 식의 이제 다소간에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의 또 다른 수사를 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불편함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경찰과 공수처가 그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경호처 간부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불안함을 떠나서 경호만을 목적으로 결정한다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다 경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거죠. 예. 뭐 개인적인 신상 관련된 것은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상의 상호 간에 좀 수싸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정치권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심리전도 있는 거잖아요. 예. 경호처를 응원하는 심리전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는 경호처를 흔드는 심리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수요일 이후로 본다면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발부된 다음에 같이 들고 이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김성훈 차장이 지금 가장 수뇌부, 경호처의 수뇌부이기도 하고 지금 뭐 알려진 바대로라면 오히려 강경파에 속한다라고 지금 뭐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지금 경호처의 어떤 그 강경 대응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도 조사 이후에 긴급 체포를 통해서 어떤 지휘부를 없애는 게 가장 어떤 무력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어떤 그 실제적으로 어떤 경호관들, 그다음에 경호실 직원들과 그다음에 외부 경호까지도 어떤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지금 김성훈 차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수뇌부를 묶어둠으로써 어떤 그 진입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충돌, 그다음에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뭐 무력 사용까지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김성훈 차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경찰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조금 전에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 경찰 특수단이 그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해서 휴대전화 확보해서 분석 중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출석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없었는데 오늘 나오는 거 보면 뭐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걸까요? 이건 뭐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그 수사본부로 출석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상이해입니다.
하나는 보통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경우에 인치를 위해서 한번 출석하는 경우가 있고 예. 이 사안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렇게는. 예, 예. 그다음에는 이제 추가적인 수사인데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수사는 아마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것보다는 예. 경호처 내부와 관련된 것들이겠죠. 뭐 경호 계획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경호처 인물들의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26명에 대해서 신원을 요구했었잖아요. 예. 경찰에서. 그 26명에 대한 신원의 파악이라든지 또는 뭐 더 나아간다면 뭐 심리전에 대한 활용 예를 들면은 그 박 예 처장을 통해서 경호처 간부들 설득하려고 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러니까 수사 목적 외의 목적의 의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지난 1차 출석 때는 여러 가지, 2차 출석 때도 그렇고 법리적인 논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근데 이게 하나가 좀 의외인 게 보통은 휴대전화 분석을 이제 하게 되면 이미징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받거든요. 이게 내가 한 게 맞다라고 해서 추출한 이미지에 대해서 본인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있는데 지금 너무 빨라요. 압수한 것이 그러니까 이미 제출받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미징 작업해가지고 분석을 다 완료했다라고 보기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그 수사 목적 외의 목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설 변호사님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도 아마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2월 3일날 어떤 지난달에 있었던 어떤 비상계엄 과정에서 지금 서울 그러니까 지방청장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그냥 김광호 서울청장을 안가로 불렀다는 사람이 지금 이제 박정준 경호 실장이라는 얘기가 처장, 지금 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과정 이제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임무를 종사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떠한 추가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휴대전화를 분석을 통해서 당시에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은 것들이 휴대폰 안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절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마 저는 뭐 지난 특수공무집행 방해 플러스 저는 아마 그 비상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또 속보가